자, 현역가왕의 한일가왕전 2회차 방송 재밌게 보셨습니까?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데 노래로 맞붙었다. 1위끼리 맞짱 뜬 한일가왕전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 2회차 리뷰와 함께 시청률까지 팩트 있는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게 참 여러모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을 하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는 결과인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한일가왕전 첫 방송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 장구의 신 박서진 씨가 1회차 때 보여줬던 이 엄청난 장구 퍼포먼스 대단했거든요. 물론 본선 1차전에 1대1 즉흥 선발전과는 또 다른 긴장감을 자아냈는데,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한일가왕전 에녹 타쿠야 통편집에 한일 팬들이 함께 분노했다. 아니, 한일전까지 장난을 쳐?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1회차 때 이들의 무대가 통편집됐기 때문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 분배를 잘못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럴 거면은 뭐 절반 정도는 1회차, 절반 정도는 2회차 때 공개가 됐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순위 순서대로 남았어야 하는 이번 한일가왕전 2의 1회차 방송에서 이해가 안 되게 에녹 가수가 나와야 하는 차례에 무대가 통편집이 된 거죠. 그와 맞붙은 타쿠야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연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연일 요구해도 답변은 나오지 않았죠. 일본 타쿠야의 팬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기세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작진이 팬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좀 황당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에녹 가수의 순위 탐색전, 그러니까 1회차 때 방송됐어야 하는 요 무대가 어처구니 없게도 2회차 때 방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송 분량 때문에 밀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에녹 가수가 이렇게 방송이 톤 편집된 게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드디어 무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진정성 있는 설명 또는 뭐 제작진의 어떤 배려 찾아보기 어려웠죠. 어찌됐건 뭐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참 분개함이 터집니다만, 이 에녹 가수의 무대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에녹 승리가 되었죠. 참 천만다행이죠. 이 와중에 에녹 가수가 패배를 했으면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어찌됐건 에녹 가수가 승리를 했고 타쿠야 가수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67점 대 33점 순위 탐색전의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 한국과 일본이 순위 탐색전에서 동점이 되었는데,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을 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청객들도 그렇고 점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동점이 나올까. 이러니 제작진이 이 점수에 관여한 게 아니냐, 아니면 현장에서 뭔가 점수에 불공정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조작 의혹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다음 결과를 보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서진 그리고 유다희 두 가수의 무대가 펼쳐진 이후에 결과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8점 대 42점으로 박서진 가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야, 근데 이것도 만약에 패배를 했으면 제가 진짜 쓴소리가 아마 그 쓴소리만 한 15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했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박서진 가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면서 이 아주 재밌게 한일 수교 60주년에 걸맞게 딱 시작부터 3대3으로 갑니다. 이러니 그 앞에 패배한 다른 가수들, 뭐 진혜성, 김준수 뭐 이런 가수들이 또 그 가수의 팬들이 속상해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시작된 것이 사실 드디어 1차전 대결 되겠습니다. 1차전 대결이 드디어 이제 펼쳐지면서
즉흥선발전이 시작이 됐죠. 이 즉흥선발전이 딱 시작이 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졌다라고 하며 출범을 딱 하는 것이 바로 강문경 가수 되겠습니다. 자, 이 강문경 가수가 사실 패배를 할 만한 실력자냐? 그럴 수가 없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지만 강문경 가수는 사실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인진 모르겠지만 제작진이 강문경 가수를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연 당시 때도 사실 탑7 안엔 들어갔지만 거의 뭐 탑5 안에는 무난하게 최소 탑3에 경쟁할 수 있는 가수라고 평가를 받았던 강문경 가수가 나중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였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부른 강문경 가수였지만 마사야 가수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강문경 가수도 제가 볼 때는 이 한일 수교를 빛내기 위한 어떤 제작진의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의혹의 희생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강문경 가수가 뭐 노래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사를 틀린 것도 아닌데 이 연예인 판정단도 굉장히 극찬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일본 가수인 마사야 가수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자, 이런 의문스러운 즉흥 선발전의 이 승패가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 자, 이 다음에 펼쳐진 무대가 이제 신승태 가수의 무대였죠. 이 신승태 가수의 무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문경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속이 굉장히 상하실 텐데, 이 강문경 가수가 박서진 가수, 진혜성 가수 못지않게 이 보는 경연 때도 위태로웠습니까? 안 위태로웠습니까? 위태로웠죠. 굉장히 위태로운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강문경 가수는요, 이 시청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가수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문경 가수는 계속하여 탈락할 것 같은 위기가 많이 노출이 되어 왔었다. 근데 결국 한일가왕전에서도 패배를 하고 말았다. 사실 강문경 가수가 원래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무겁고 좀 우울한 노래가 많다 보니까 좀 밝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막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당시 연예인 판정단에서 나왔었죠. 강문경 씨가 이제 황당하게도 그 논란을 또 딛고 이렇게 밝은 노래를 불렀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 가수인 마사야 가수, 뭐 못 부르지 않았죠, 실력자니까. 그런데 정말 강문경 가수가 패배할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는지가 굉장히 의문점이고, 이 의문점이 그 다음 무대였던 신승태 가수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수호, 김준수 두 사람이 한 팀을 만들어서 대결을 펼쳤고, 결국 한국 대 일본 1대1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111점 대 89점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때부터 묘하게 흘러갑니다. 왜였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씨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진혜성 씨 차례였죠. 보면은 유다희 선수가 나오냐 마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혜성 가수가 굉장히 유다희 가수와 붙어보겠다. 결국 유다희 가수가 나오게 됐고, 여기에 나온 참가 목표 자체가 한일전이었던 진혜성 가수는 굉장히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혜성 씨가 선곡한 것은 놀랍게도 일본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같은 팀도 일본 팀에게도 극찬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정말 잘했다, 정말 좋은 반응이었는데, 저는 이미 사실 이때 진혜성 씨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할 차례였거든요. 일본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본선 1차전 오프닝 당시 때 이 유다희 가수가 이 꽃가루를 입에 삼켜가지고 목을 다쳤다, 이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병원까지 갔다,
목 상태를 확인했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서사가 이미 완성이 되잖아요. 목에 무리가 갔다. 꽃가루를 삼키면서 약간 목에 키스가 갔다. 린씨 굉장히 오버하면서 놀래는 표정이 나오고 무리하지 말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노래를 하고 싶었다. 이기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의 가수가 이 진통제까지 맞아가면서 출전을 합니다. 이 마음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서사가 너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라는 게 조작됐다라는 게 아니라 서사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의 가수가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흐름상 유다의 가수가 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본이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리 2번의 연패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일본 팀은 압도적인 패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일본과 이 한국 팀의 이 한일전이 의미가 없는 게 60년 수교를 위해서인지 너 한 번, 나 한 번 사이좋게 승패를 나눠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심지어 선곡한 노래도 또 트로트나 엔카가 아닙니다. 정통곡이 아니라 그냥 팝송에 가까운 일반 대중가요를 불렀어요. 물론 노래는 잘했습니다. 저는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일가왕전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국악, 트로트를 부르는데 왜 일본 가수들은 계속 발라드부터 알 수 없는 노래들을 부를까라고 했는데 이들이 엔카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일가왕전이 한일 트롯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국의 어떤 정통곡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다의 가수가 부르니까 뭐 한국 연예인 판정단 난리가 나버립니다. 막 이미 이때 뭐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무조건 유다의 가수가 이기겠다. 진혜성 씨도 표정이 굉장히 허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뭐 끝나고 나니까 막 관객석 우는 모습 잡아주고 우리나라 연예인 판정단 막 기립박수 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엄청난 점수 차이로 진혜성 가수가 패배합니다. 30점 대 170점. 전무후무한 점수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거 진짜 굴욕 아닙니까? 정말 굴욕 아닙니까? 와, 전 이거 보고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박서진 씨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어찌됐건 유다이 가수가 일본을 대표하는 1등 가수였는데 이 박서진 씨와의 대결에서 한번 패배했죠. 두 번째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두 번째 패배하게 된다면 일본 팀이 완전 전패하는 모양새인데 흐름상으로도 한 번은 이겨줘야 했고 유다이 가수가 한 번은 이겼어야 했기에 결국 여기에 희생자로 올라간 것이 저는 바로 진혜성 가수였다. 무려 140점 차입니다. 여러분이 진혜성 씨라면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140점 차나 날 정도로 진혜성 씨가 못 불렀습니까? 제가 진혜성 씨 팬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점수 차가 났냐라는 겁니다. 앞에 강문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예인 판정단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전부 다 올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서른도 마스터만이 진혜성 씨를 찍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인 가수를 픽했습니다. 이게 뭔가 린씨 말하는 거 보세요. 심사 기준에 깔끔한 음정이나 테크닉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간절함이 만들어냈다? 사력을 다해서 불러준 게 너무 고마웠다? 그러면 사력만 다하면은 1등 하겠네요. 물론 유다이 가수가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진혜성 씨가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몰빵 점수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린 씨가 전부 다 비판받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일본인 가수들을 극찬하고 있다. 그 모양새가 보기 불편하다. 최근에 이혼 발표까지 하면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됐는데 안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린 씨가 안티팬을 굉장히 양성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극심한 점수차 때문입니다. 근소차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출전한 가수가 바로 박서진 씨다. 자, 박서진 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 흐름상 박서진 씨가 패배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박서진 씨 팬분들이 들으시면 너무나 화가 나실 만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차라리 제가 욕을 먹고 저는 박서진 씨가 다음 편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작진의 흐름상 패배할 때가 됐습니다. 차례가. 그래야 일본 팀하고의 한국 팀 격차가 좁혀지거든요. 그래야 점수차가 좁혀집니다. 여기에서 박서진 씨가 또 이기면 일본 팀은 승리를 몇 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신노스케 가수와 이 박서진 씨가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형태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스스로가 말을 했잖아요. 한 명은 장구를 치고 한 명은 드럼을 치는 요런 형태들. 요런 형태 때문에 박서진 씨가 한번 겨뤄보고 싶다. 포부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승부를 펼치고 싶은 박서진 씨의 모습. 오히려 신노스케 가수가 1위와 대결할 거라 생각 안 해서 너무나 걱정스럽고 깜짝 놀랬다. 자고로 대결은 해봐야 아는 법. 이거 왜 나오겠습니까? 이 자막. 박서진 씨가 패배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3회차 방송에 두 사람의 대결 모습이 쫙 나오는데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초반부에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이 모습이 왠지 후반부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갑자기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어찌됐건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서라도 항상 말씀드렸죠.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 세 사람을 쥐고 흔드는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서진 씨도 진혜성, 강문경 두 사람과 함께 패배할 만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된다면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청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현역가왕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OTT 서비스를 통해서 항상 시청률 이야기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현역가왕2 역시 이번 OTT 서비스에서 시청률이 사실 높지 못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장면들만 살펴봐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생각보다 높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2위 정도. 시청 점유율은 아쉽게도 2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역가왕2의 OTT 사이트의 시청 점유율을 기준으로 말씀만 드려봐도 그 앞에 JTBC의 에스콰이어, 채널 A의 개화 늑대의 시간 방송 프로그램이 앞에 있었는데 사실 한일가왕전이 저번 종편 방송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상하게도 3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프로그램들이 끝나면서 나중에 1위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청률의 변동은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3, 4%대의 시청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5%를 넘기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청률이 아니라 바로 이 한일가왕전의 승패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5 한일가왕전 본선 1차전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탑7이 그야말로 피말리는 두뇌 게임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4.9%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최고 시청률은 무려 5.6%를 기록하며 첫 회부터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단연 1위 왕자를 굳건히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일가왕전이 세계 유일의 음악국가대항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거대한 스케일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2회에서는 순위 대결전이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포맷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예선전이 박서진과 유다이, 그리고 에녹과 타쿠야의 마지막 불꽃 튀는 무대를 끝으로 마침내 종료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3전 2선승제로 진행되는 대망의 본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우리 팀의 승리를 반드시 일구어 내겠다라고 굳은 일성을 터트린 한일 1등 동갑내기 쌍두마차 박서진과 유다이의 치열한 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본선 1차전에 귀중한 베네핏 수혜를 받게 될 영광의 나라는 과연 어디가 될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고 보는 MC 신동엽은 본선 1차전 무대에 앞서 또다시 충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즉흥 선발전 룰 적용을 전해 현장을 순식간에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즉흥 선발전은 양 팀이 무대 직전 긴박한 작전 회의를 통해 누구를 맞대결 주자로 선발할지 즉석에서 결정하는 그야말로 초고난도 심리전이 요구되는 방법인데요. 신동엽은 이 룰에 대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극한의 두뇌 게임이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눈치 게임을 펼쳐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했고, 이에 한국과 일본 연예인 판정단은 물론 한일 탑7 출연자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거 정말 작전을 제대로 짜야겠네. 식은땀이 줄줄 흐르네. 되게 신경 쓰인다라며 극도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처음은 기세가 중요하니까 빠른 곡으로 가야겠네. 우리가 가진 비장의 카드를 빨리빨리 내야겠다라는 등 예선전 순위 대결전을 통해 이미 탐색했던 각 멤버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실력을 기준으로 정교하고 치밀한 작전 짜기에 나섰습니다. 과연 한일 탑7은 어떤 기발하고 날카로운 지략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진표를 짜낼지 초미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본선 1차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선 1차전에서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극과 극 장르들이 충돌하며 역대급 맞대결이 속출하여 연예인 판정단들과 관객 판정단들 모두를 깊은 고민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솔로 무대뿐만 아니라 뒤에부터 트리오까지 기존의 틀을 깨는 색다른 조합의 무대들이 연이어 결성되는 상황도 펼쳐져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일본팀 남성 R&B 트리오의 환상적인 무대에는 MC 신동엽조차 조합이 정말 좋다, 이거 대박인데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연예인 판정단의 일원인 콘도는 이에 맞선 한국팀의 듀엣 무대를 본 후 전부 완벽했다, 정말 압권이었다라고 극찬을 쏟아내며 양팀 무대의 수준 높은 완성도를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우열을 가리기 힘든 명품 무대들이 이어지자 판정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연예인 판정단과 객석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장르와 스타일이라 비교하기 어렵다, 정말 선택하기 난감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신동엽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대변하듯 이것은 짬뽕 또는 짜장면, 김치찌개 또는 된장찌개처럼 단순히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차원이 아닌 것 같다라며 워낙 극과 극의 매력을 가진 무대들이라 심사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한일가왕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르의 무한 확장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심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한국팀의 승리를 이끌어낼 주자는 누구였을지, 그리고 본선 1차전에서는 또 어떤 역대급 다양성의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한일가왕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고 다채롭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확실하게 입증했지만, 일부 경연에서는 피할 수 없는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참가자 스미다 아이코의 긴기라기니, 사리게 나쿠나 우타고 코로, 리에의 어릿광대의 소네트 같은 일부 무대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 팬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공정한 심사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한일가왕전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력파 무명 가수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출연자들이 인지도를 크게 높여 추가 방송 출연 기회를 얻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과 작가 입장에서는 한일가왕전이라는 독특한 포맷 자체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린이 한일가왕전을 통해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처음으로 도전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린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군요. 아예 트로트로 음악적 노선을 완전히 변경한 건가요? 예전처럼 OST 작업도 좀 해주지 등 린의 용기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함께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섞인 반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일가왕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생생한 반응을 모아놓은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1차전, 그리고 전유진과 우타고 코로, 리에의 3차전에서는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투표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미와 흥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일본 유다이가 일본 팀의 명운을 걸고 진통제 투혼까지 불사르며 무대에 임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투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승전 이후 대한민국 팀의 우승에 대한 한국과 일본 팀별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 역시 큰 화제가 되어 양국 팬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는 한일가왕전 관련 문서가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프로그램 정보, 출연진, 경연 결과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롯걸즈 재팬 탑7의 한국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김소희도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김다연이 한일가왕전 MVP 자격으로 일본 콘서트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되어 한국의 전통미가 가미된 국악 트롯을 선보이는 등 활발하고 의미 있는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